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재들이 모여서 총 얘기를 하는 아주 희한한 방송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델링 맥스 모형분, 모형분입니다. 이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롱이 아빠입니다. 저는 월간 플래툰 홍희범이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플래툰 개원 기자 김찬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재 넷이 모여가지고 참 이 좌절과 절망의 아우라를 하면서 총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총은 2차 대전 총기 같은 게 이게 정확히 어떤 총인가요? 1번 타자, 이것도 스페인 데닉스에서 만든 PPSH 41입니다. 요번에 수입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직접 데닉스 제품들을 좀 수입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PPSH 41 일명 파파샤라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M1 A1 카빈 공수 버전 제품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이제 2차 대전 버전이죠. 그러니까 총검 착검 장치가 없는 2차 세계대전 버전의 좀 약간 희귀한 버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희귀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버전입니다. 실총 얘기 좀 잠깐 예. 해주시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련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기관 단총이 많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싸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를 개발해가지고 만든 게 이 총이에요. 그래가지고 얼추 한 600만 정 정도를 쭉쭉쭉 뽑아냈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6.25 당시에 북한군이, 그러니까 북한이 1948년부터 이거를 면허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련이 준 무기를 들고 내려왔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파샤의 한정에서는 북한의 그런 자국선을 들고 내려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군이 이거에 총알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따발총이라고 불렀는데, 재밌는 거는 막상 2차 대전 말기 이후에 소련군도 이 35발밖에 안 들어간 빠형 탄창을 썼는데 왜 북한만 이걸 고집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약간 아이콘 같은 게 됐죠. 이게. 그렇죠. 혹시 이 따발총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어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다발총, 그러니까 총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아리 그러니까 그 얘기 둘 다 있더라고. 또아리처럼 생겨서 따발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나를 네. 이을 때 이렇게 다발로 들어가서 다발이라는 얘기도 있고 쏠 때 따다다다 소리 따따따따 난다 소리가 그래가지고 난다 해서 따발총도 따발총이라는 있고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일이 안 돼 있죠 지금. 말은 근데 아는데 뭐 정답은 아마 없어요. 북한 그거는.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이거는. 정답은 우리가 없어요. 왜 이걸 따발총이라고 부르나? 이게 그 흔히 우리 어릴 때는 북한에서는 이걸 따발이라고 부릅니다. 따릉이 아니고요? 따발. 따발 총도 아니고 따발이라고만 해요. 따발이 뭐 이거 그렇다면 짝짝 붙는데 뭔가 러시아어에 뭐 비슷한 게 있나? 하여간에 이건 알 수 없는 얘기를 굳이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가 어쨌든 간에 이 총은 이 드럼이 있어야지 맛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이 드럼 탄창으로 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 간의자 초롱아빠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여기 앉아보신 적이 있어요. 총이 안 부서집니다. 이게 실총도 아니고 이 데닉스 거예요. 아까 실총 잠깐 말씀하셨을 때 소련 애들은 71발 탄창을 이제는 전쟁 끝날 때쯤 되면은 바나나 탄창으로 많이 바꿔서 쓰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71발 탄창 자체가 태엽이 좀 약간 소련에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 품질이 그지 같아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급탄율이 안 좋. 재미 많이 에러가 나겠군요. 좀 많이 아니 나는 근데 거잖아요. 스프링이 멀쩡해도 이 탄창은 솔직히 말해서 그지 같아요. 우선 이게 이렇게 달려있으면 잡고 쓰기도 힘들지, 또 탄창 휴대하기도 그지같이, 총알을 70발을 한 발씩 하나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것도 그지같이 무겁지. 정말 이게 총알이 많이 들어가는 장점이 모든 단점에 다 묻혀버리는,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출현은 뭐 아시다시피 핀란드 겨울전쟁 때 수호미기가 KP-31 드럼 탄창을 소련 애들이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그때 인상이 깊어서 그렇죠.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건데 근데 결국 핀란드 애들도 좀 있다가 이거 그지 같아 그러면서 50발 탄창으로 바꾸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 지원하기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탄창 용량이 넉넉한 그렇죠. 애들이 군대 지원하기 그러면 역할을 사실 한 거죠. 드럼 탄창이라고 하는 거를 채용했던 이 SMG들 중에 성공적인 예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톰슨도 이 드럼 탄창을 써보고는
드럼 탄창을 달고 쭉 갈긴 다음에 그 드럼 탄창은 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대 탄창을 썼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요. 베르그만 같은 좀 더 멀리 가면 베르그만 같은 경우도 그 스네일 달팽이 탄창을 아, 어떻게 그죠. 보면 드럼 탄창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 그것도 결국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모델건 만드는 회사에서도 드럼 탄창을 만들려다가 지금까지도 실패를 하고 CAW 사장님이 그죠. 실물이랑 MGC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그만에 쓰기 위한 드럼 슈넬 탄창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뭐 포기는 아닌데 계속 개발 중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2년 전 얘기인데. 아니 이게 드럼 허드슨에서 드럼 탄창 모델건 허드슨 모델건도 사실 드럼 탄창은 모양뿐이고 장탄수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드럼 탄창은 제가 느낀 거 직접 쏘고 느낀 거로는 모델건에서 MGC 톰슨이 38발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게 그래도 한 번도 잼 없이 한 번에 그냥 제가 쏘는 영상도 올렸었거든요. 일본에서 그거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상 제대로 된 장탄수는 아니라고 아니죠. 봐야 되죠. 저는 에어소프트건 드럼 탄창 중에서 사실 제일 제대로 된 거는 뭐 고증이나 이런 거는 어긋나지만은 예전에 탑에서 만든 M16년 태엽 드럼 탄창. 네. 그거는 신뢰도가 뭐 나쁘진 않았죠. 그죠. 그래도. 참고로 지금 시장에 뭐 모델건이든 허미건이든 에어소프트건이든 PPH-41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는 족족 낚아채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메이커 자체는 꽤 많잖아요. PPS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의 RS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드물죠. 그러니까 어차피 보이는 제조사는 족족 잡아가세요. 하나여서 카피를 한 거죠. 저는. 제조사는 하나고 여러 군데서 그냥 메이커로 내놓은 거라 자, 이제 그 다음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하나씩 잠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씩 하죠. 하나씩? 예, 따서 간단하게 네. 데닉스 뭐 그죠, 특징이 데닉스가 많이 생략된 게 있었는데 얘는 그래도 그나마 탄창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탄창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정상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앞으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밀어야지. 예, 아니 그거 저기 차라리 네, 완전히 꺾고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뭐 볼트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저기가 볼트가 분해가 됩니다. 볼트랑 이 리코일 스프링이 분해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닉스 대장목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그 고증이라든지 그 디테일한 부분을 가장 그건 맞는 잘 것 같아요. 살린 아무래도 거. 구조가 일단 간단한 부분. 예, 실총도 구조가 간단하니까요. 잘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또 커스텀 전문가이신 우리 모형꾼님이 파파샤를 또 여러 종 작업을 해보셨거든요. 돌지는 그래서 아마 안 들어요. 지금까지- 안에 뭐가 없어요. 범위예요, 범위. 지금까지 그 출시된 제품은 다 작업은 제가 해봤을 거예요. 홍콩이나 중국에서 나온 뭐 전동건들, 그 다음에 허드슨 제품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데닉스의 이 파파샤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팜플렛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파파샤는 꼭 수입을 해라 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탄창이에요. 일단 전동건은 이게 보시면 요 폭이 전동건에 여기 기어 박스가 들어가니까 한 1.5cm에서 그 정도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탄창도 살짝 걸치는 수준. 이게 걸쳐지는 게 거꾸로. 탄창도 한 요 정도 걸쳐주고 말아요. 요 전체 길이도 약간 크고 기어 박스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발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형이 약간 이렇게 프로포션이 좀 넓적하다고 해야 될까? 그게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잖아요. 살짝 예. 잘 그죠.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전동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말아놓은 거에 구멍만 뚫어서 원래는 이게 철판이 라운딩 그렇죠. 예. 긴 거죠. 이렇게. 펴져 있는 채로 뚫려 있는 걸 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남겨놓고 해서 모양이 약간 좀 틀어져요. 그거는 뭐 허드슨은 뭐 최고고 그거를 제외하면 보면 어느 정도 구현이 좀 조금이라도 됐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창을 꽂았을 때의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허드슨의 제일 약점은 내구성이 너무 약하다는 거. 그렇죠. 메인 하부 프레임 특히.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일본에서 멀쩡한 걸 국내에 들여오면 비행기에서 얘가 파손이 돼요. 와. 얘가 이제 오픈을 이렇게 하면 오픈을 하면 사실 버티는 부분이 제일 얇은 데가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또 부러집니다. 거의 99%다 부러져. 다 부러져서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파파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족족이 사라집니다. 인기는 있는데 생산량이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어서 매트릭스, 스노우울프, 뭐 RS. RS 몇 군데서 그때그때마다 자기네가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차피 파파샤 가지고 게임할 거 아니잖아요. 컬렉션으로는 안 해요? 저기 저탄수가 몇 번인데? 여보세요. 복장을 뭐를 입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다가 요즘엔 다 과학되잖아요. 북한군 옷 입고서 이제 아니, 신고당하는 거죠. 이거 200회 노획한 정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라크에서 이거 노획한 미군. 하세요. 게임 하세요. 아니 그냥 대충 깔깔이만 입고 나와도 보통 파파샤 저기 얘기할게요. 보통 파파샤는 거의 콜렉팅용이어서 그런 용도에는 저는 데닉스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닉스가 나무하고 금속은 참 좋은 거 써요. 디테일이 좀 별로여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 사서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아, 예. 여기 이게 본질. 자, 그러면 멋진 홍보였습니다. 박수. 아, 네, 고맙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파파샤를 파파샤는 치우고 이쪽으로 좀 예. 놓고. 그 다음 타자가 등장했습니다. M1A1. 이 카빈 중에서 상당히 희귀 버전. 참고로 아는 지인은 공군 복무시의 무기고에 이거에 스톡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물 스톡. 에이브람이죠 이게. 아. 전차였군요. 120mm군요. 110mm로 쏴버리는. 네. 이게 미국이 만든 병기 중에서 공수병용 병기로는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공수부대용을. 이게 왜 공수부대용이냐? 접힙니다.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솔직히 공수부대원들이 좋아하면서 싫어했어요. 좋아한 거는 컴팩트해서, 싫어한 거는 이게 너무 약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사실. 톰슨보다 세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30 카빈. 예. 아무리 구경이 어쩌지 그래도. 베런드에 비해서 약한 느낌이 그렇죠. 난다 정도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200야드까지 사람 잘 맞춥니다. 하여간에 이 톰슨이란다. M1A1 계열 카빈은 생각보다 괜찮은 총이고, 무엇보다 지금 콜렉터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파라트루퍼 버전은 더 그렇죠. 그렇죠. 네. 얘가 또 영화에서 또 인상적인 그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 그렇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그렇죠. 이 원숭이 아니지. 미국 공수부대원 하나가 누구예요? 나무 타고 올라가서 이걸 위에서 예. 교전을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거기서 나오는 교훈이 일단 나무를 타면 이긴다. 아닌가? 그건 아니죠. 뭐야 그게? 그러니까 높은 고지를 선점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걸 보여준 거긴 한데 하여간에 재밌었어요. 그러고 보면 의외로 미국에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나 그 전에 이제 디데이 전에 낙하를 하는 그 공수부대원들을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M1A1이 막 이렇게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게- 밴드 오브 브로더스에서 그 장면이 최초였죠 거의. 감독이 밀떡이라 그게 된 거예요.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고증 따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중요한 게 착검 장치가 없는데 뭐 이게 실은 고정이 맞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쓴 카빈 중에 착검 장치가 달린 건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의 한국전 이후부터. 그렇죠. 이후부터죠. 예. 뭐 있었다면은 오키나와 전투 말기쯤에 아주 잠깐 있었을까 말까 한 수준. 그렇죠. 실질적으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나 달리게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없는 게 고증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자. 이 가늠자도 엄청 단순한데 실은 이것도 고증에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카빈 가늠자예요. 원래는. 전쟁 말기부터 바뀐 겁니다. 흔히 그 예비군 교장에서 보이는 조절 가는 거 그거는 전쟁 후기형이죠. 후기형 내지는 2차 대전 전후형이라고 볼 수 있는 네네. 거죠. 하여간에 이것도 사실
정말 드문 건데 이것도 보이는 족족 낚고 채세요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쇼핑 예전에 뭐 가스건이나 전동건용으로 이 스톡 키트 밑에 전화번호 뜨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띵띵. 아 사야지 할 때마다 족족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데닉스 제품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데닉스 제품들 들어온 것 중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 또 그만큼 실망도 컸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데닉스 제품답게 안전장치는 이제 몰딩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놀이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지 않을까요? 탄창은 이제 실제로 탄창 멈치와를 통해서 탄창은 이제 착탑이 되고 이제 볼트도 정상적으로 작동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장치가 몰딩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컬렉터 분들은 좀 싫어하실 텐데 밴드 스프링이 없어요. 그게 생략이 됐어요. 아, 솔직히. 그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밴드 스프링은 이베이에서 쉽게 구하니까 이거 수입하면서 이베이에서 밴드 네. 스프링만 한 2, 30개 들여와가지고 이식을 좀 해볼까 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도 없어요 이게. 예. 근데 밴드 스프링은 뭐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만들 거는 수 뭐 있죠. 큰 문제는 없어요. 깎고 그러는 공이면 금방이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아쉬운 분은 모형꾼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돼요. 네. 한번 평가를 한번 리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요거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착검 장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사이트. 요 제품 자체 공수 버전은 킹함스에서 CO2 버전으로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증 좋아하시는 분들, 요 제품도 특히 콜렉터 분들한테는 2차 대전물을 콜렉팅하는 데에는 필수는 아니어도 꼭 넣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여서 요 리어 사이트만 실물을 구해서 맞춰달라고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다음에 진짜 덕분에 네, 앞에 것도 근데 그거는 킹합스는 앞에 거를 빼고 나면 여기에 공간이 비어요. 원래는 이 착검용 그 마운트가 들어가 있던 만큼 자리가 비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요 사이트하고 요 앞에 바렐 부분만 두고 봐도 퀄리팅을 할 만한 그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탄창도 얘는 그래도 실물 사이즈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킹합스는 CO2가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좀 프로포션이 다르죠. 네. 뚱뚱하고 넓어요. 보통은 그걸 인식을 못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나카 제품하고 이제 딱 비교하거나 실물 이제 탄창하고 딱 두면 이거 달라. 그래서 보통 요거 말고도 그냥 M1 카빈을 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면 개머리판에다가 예 파우치를 다 파우치 달아놓잖아요. 예, 그 파우치에 안 들어가가지고 왜 안 들어가냐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그게 킹하우스 제품이 뚱뚱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좀 헐렁거리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스프링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딱 넣으면 요게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접어졌다 펴지는 건 항상 요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데닉스 제발 이 장전 손잡이에 이 일자나사 좀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뭐 다른 걸로 대체하고 메꿔버리면 된다고 치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게 요 놀이새 뭉치하고 고정해주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서 당겨지면 뭐 실제 그냥 걸어서 당기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없는 부분은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 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손잡이가 좀 작아 보이시나요? 이 손잡이가 원래 작아요. 원래 작아요. 그런데 이것보단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약간 더 각이 져 있어요. 얘가 좀 둥글둥글한데 이것보다 좀 더 각이 져 있어서 나무 실물은 정도는 뭐 뭐 대체금 나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공을 이제 가공을 하면 되니까. 근데 또 역시나 나무 좋은 나무 써서 네, 괜찮을 것 같고 또 데닉스답지 않게 몇 군데는 스틸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게 뭐 발사기관과 상관없는 스톡이나 이런 데서 스틸 들어가는 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쏴보기도 했고 이제 봤던 뭐 주로 톰슨이나 이제 M1A1 카빈들 같은 경우에는 저 특히 이 공수부대 버전 같은 경우도 한 3-4개 정도를 제가 이제 실총을 보고 이제 잡아 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립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역시. 그래서 왜 이게 제각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깎아대는 거예요.
자기 손에 맞게끔. 아. 그러니까 가령 이제 톰슨 같은 것도 보면은 톰슨 우리가 전동건이나 가스건 이렇게 접하면은 계열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2차 대전 때 썼던 혹은 한국전 때 쓰였던 미국 애들이 썼던 톰슨을 보면 개머리판 길이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 신체 맞춰서 자기네들한테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미국 애들 키가 커봤자 168, 17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견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두껍다고 막 더 깎아낸 모델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M1A1 카빈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뭐 카빈 그러면은 M1 카빈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예비군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자기 군대에서 썼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아주 현역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물론 군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경찰의 한 80%가 다 이걸 씁니다. 아직도요? 네. 이야. 워낙 많이 받아서 미국으로부터 총을 그거 대체한다고 네. 몇 가지 여러 가지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나 보네. 그러니까 걔네가 그 아마 2000년대 초반에 해지라고 하는 불법식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얘를 불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다. 예. 포장도 안 뜯은 M1A1 카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약간 현대적인 거를 가미를 해서 좀 거기다가 뭐 도트도 달고 뭐 레이저도 달고 써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선 경찰들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아니 그냥 M1 카빈 쓰면 되는데 왜 뭐 이딴 거를 주느냐. 삭제를 그래서 하네요. 심지어 가릴 카빈탄 쓰는 버전 만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네. 이걸 밀린 거라니까. 역시 굴러온 돌이 박힌 돌한테 못 이기네요. 자, 하여간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할까 합니다. 즐거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